네, 지금 소개받은 대로 김진호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고, 이제 대학에서 한 20년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나사에서 뭐한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좀 우주론 관련된 이런 창조과학 쪽의 어떤 연구, 결과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늦은 시간이라서 피곤하시죠? 예. 저는 아침에 이제 아침 막 5시부터 일어나서 해서 목이 잠겨 있습니다. 서로 반대네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공부할 주제는 험프리즈의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에는 이제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이제 험프리의 우주론이 다루는 게 음,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오늘 그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숙제로 제 영상을 좀 들어보셨나요? 한번 좀 손을 들어 주시죠. 한 번씩 들으셨으면. 한 분, 두 분. 네, 한 절반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영상을 들어보셨으면 조금 이제 이야기 쉬울 수 있고요. 안 들어보셨으면 나중에 이제 뭐죠? 녹음을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뭐 빅뱅 이론을 다시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빅뱅 이론에서 우주의 나이 계산하는 법을 혹시 다루셨나요? 안 하셨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안 하죠. 잠깐 그 예. 문제를 좀 보려고 그래요. 뭐 이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 펜실바니아 그 주립대학에 있는 그 천문학과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들용 막 1학년 용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두 은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은하의 거리가 D예요, D.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게 이제 기본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팽창하니까 은하들이 서로로부터 멀어지는 겉보기 속도가 V예요. 그러면 은하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처음에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지금 위치에 있기에 걸린 시간은 T죠. D 오버 V니까. 그런데 요 V를 보면 제 화살표 보이시죠? 저 V를 보면 V가 뭐냐면 H 나드 곱하기 D거든요. 이제 H 나드는 허블 상수에 이제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허블 상수가 뭐냐? 허블 상수는 그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속도 또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그 거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예전에 측정을 했던 것을 이제 대충 평균을 하니까 한 7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3km per second per megaparsec. 이게 무슨 소리냐? 관찰자로부터 1메가팔색, 1메가팔색이 326만 광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메가팔색 떨어져 있는 은하는 73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근데 우주가 이제 워낙 방대하니까 저 멀리 있는 건 굉장히 빨리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옆에 뭐 달이 있다, 뭐 여기 금성이 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빠른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73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어디 있는 게 326만 광년. 그러니까 뭐 안드로메다 갤럭시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정도 속도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H고요.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요. T가 D over V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V가 H times D를 집어넣으면요. 간단하게 1 over H가 돼요. 무슨 말이냐? 허보 상수를 알면 그걸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3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이게 2.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펄 세컨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인버스를 하면, 그죠? 거꾸로 분모하고 분자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돼요? 4.22 곱하기 10의 17승 세컨이거든요. 요거를 연으로 바꾸면 134억 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우주 나이를 뭐 137학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거기에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를 집어넣어서 뭐 또 그것도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인테그랄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테그랄 해가지고 뭐 디바이드 바이 루트 스퀘어 해서 거기다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를 집어넣으면 137억 년 뭐 8학년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뭐 이제 대략적인 계산은 이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주의 나이란 게 이제 이렇게 시계로 재는 게 아니었죠. 그죠? 뭐 화석처럼 각인된 것도 아니고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그 가정을 집어넣을 때 도출되는 계산 결과인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자, 하나 더 그 전에.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채팅에 혹시 써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네. 아무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기 이제 이퀘이션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그 뭐 방정식 이런 건 거의 다 안 넣었어요. 자,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 미저버 유니버스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137억 년이니까 대충 이제 140억 년이라고 대충 거예요. 14빌리언 써 있죠? 14빌리언 라이트 이어스. 140억 광년, 137억. 이게 이제 미저버 유니버스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니까 제 화살표 보이시죠?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는데 137억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주 내에는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빛이 137억 년 동안 우리한테 이 끝에 있는 빛이 오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적색편이라는 거를 또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는데 적색편이가 요 끝에 옆으로 치면 거의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그래도 137억 년을 넘어가진 못해요. 어차피 그 적색편이의 계산하는 이런 거 자체도 다 요 우주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뭘 하더라도 어쨌든 137억 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빅뱅이라는 모든 사고라든지 모든 계산이 이제 빅뱅이라는 사고에 우리가 이제 갇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이것도 이제 계산식에 다 있습니다. 대략 한 920억 광년, 뭐 이제 반올림에서 1000억 광년. 그게 이제 우리의 우주의 크기다 하는 게 빅뱅 우주론에서의 이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계산한 게 아까 기본적인 파라미터가 뭐였어요? 제일 기본적인 상수가 있었죠. 제일 기본적인 파라미터라기보다 상수라고 해야겠죠. 뭐라고요? 아까 허블 상수 서울 계속 향수, 예. 그렇죠, 그죠? 허블 상수가 있어야 이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허블 상수가 막 여기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65에서 한 83 정도 사이에 이제 매저가 되는 것 같아요. 65에서 85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훨씬 더 발달. 그러니까 관측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제임스 웹이란 게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측 기술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 맨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맨 이 화살표 보세요. 여기 65에서 80, 그죠? 요게 나중에 점점 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창조과학 쪽에서 본다고 해서 이걸 아니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정밀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라지컬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디스탄 레더란 것은 그야말로 뭐 이제 그 뭐 세피드 병광성 뭐 초신성 이런 걸 이용해서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촛불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밤에 차가 저기서 온단 말이에요. 차에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멀리 있을수록 헤드라이트가 이제 작고 그죠? 가까울수록 밝잖아요. 그 원리 쉽게 말하면 그런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굉장히 어,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점점점 이제 이렇게 좁혀집니다. 좁혀진단 말은 점점 정밀도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74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 밑에 보면 CMB는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 이거 그러니까 이 디스탄 레더는 그야말로 우리가 관찰되는 것을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한 거고요. CMB로 한 것은 빅뱅 이론이라는 어떠한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CMB를 가지고 해보니까 67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근데 이 둘이 하나는 74고 하나는 67이면 어떻게 돼요? 우주 나이가 한 67이면 138, 139억 년 나올 것 같고 74면은 얼마 나올까요? 예? 73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 우주 나이가 줄어드나요? 예, 고무줄이 되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2010 한 4년인가 2014년 정도에 이제 제시된 방법이 이것도 디스탄트 레더인데 이거는 이제 그 Red Giant Stars 그 적색 거성을 가지고 한 이제 새로운 방법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주겠지 했는데 웬걸 딱 요 가운데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질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됐다 그러는데 갈수록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제가 웹사이트에 있는 걸 그냥 한국말로 바꾼 건데 점점 정밀한 연구가 되는데 점점 상이하게 허블 상수가 나온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주론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보시죠. 이 작년인데요. 우주의 나이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계산했더니 267억 년이라는 나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두 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입니다. 제임스 웹을 이용한 논문.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쳐봤어요. 과학 교과서 우주의 나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잡으세요. 웃음 나옵니다. 우주과학이 확인한 바로는 우주의 나이는 정확히 138억 년이다. 이 나이는 2013년에 측정한 것이니까 137억 년이라고 쓴 교과서는 모두 바꿔야 된다. 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5분 설명한 걸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라는지를 이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우주의 나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세계관적인 나이란 거를 여러분이 이제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배우셨겠지만 그 뭐죠? 현대 우주론의 이제 기초가 프리드만 방정식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프리드만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우주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나온 건데 그게 이제 현대 우주론의 이제 모든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로 해서 많은 지난 100년간 노벨 물리학상의 한 70%가 이 우주론에서 나왔고요.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지금도 매년 수조 달러가 이제 쓰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이 견고한 성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인플레이션 가설, 뭐 양자요동, 다중우주 전부 가설입니다. 거의 이제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견고한 성을 현대 우주론은 람다 CDM이라고 부르죠. 그죠? 람다 배우셨죠? 람다 CDM.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론이란 얘기예요. 람다는 암흑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다크 매터, DM은 다크 매터거든요. 람다, 콜 다크 매터. 그래서 그게 암흑 물질입니다. 근데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거, 암흑 물질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암흑 에너지는 틀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뒤에는 아닐 거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걸 보면 결코 이제 빅뱅이란 게 생각보다 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을 배제하고 창조를 배제하고 볼 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빅뱅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완전한 것이 아니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적으로 볼 때 이제 전혀 다른 것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빅뱅의 역사는 처음에 무라는 건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게 이제 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somehow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양자 요동을 통해서 이제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물질이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빅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후에는 이제 이렇게 우주가 너무 커져서 은하와 은하 간이 더 멀어져서 정말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게 빅뱅의 역사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는 시각도
이 큰 광활한 우주에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그러죠. 각 은하가 10만 광년이 넘습니다.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의 그 크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은 은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2조 개나 있는 것이 우주고 이 은하에서 수많은 성단이 있습니다. 별들이 모여 있는. 그 성단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성단이 이 우리 은하의 그 뭐죠? 꼬리 저기 뭐죠? 예, 나선 끝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그 중에서 정말 제일 보잘것없는 별 중에 하나인 태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돌고 있는 돌덩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빅뱅의 어떤 역사관,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에 앞서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죄가 들어오고 이제 어, 하나님의 그 크리에이션에 크랙이 생긴 거죠. 예,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그래서 좀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우주의 이 어떤 갤럭시 이런 것도 처음에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막 그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있었고, 이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몸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전혀 다른 역사관이죠. 예? 전혀 다른 역사관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 기표행은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을 보고 특히 뭐 창세기 전체를 보고 또 특히 1장을 보면 뭐 노아 홍수가 만일 우리인지 노아 홍수를 있는 그대로 믿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장구한 세월의 를 거쳐서 이 낙엽이란다. 이 뭐죠? 어, 화석들이 생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많은 화석들이 노아 홍수 때 생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긴 역사, 뭐 진화론, 수억 년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지구의 연대 문제, 이제 앞으로 강의를 또 뭐 들으실 테지만 연대 문제, 연대 측정의 문제 이런 거 보면, 어, 거기에 주류 학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저도 이제 거기에 비슷한 관련된 이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 쪽에서 볼 때, 오히려 지구의 역사가 젊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노아홍수에 대한 전지구적인 격변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연대 문제도 이제 우리가 주류는 아닐지언정 우리가 창조과학 시각으로 볼 때 충분히 이제 어떤 설명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로 가면 얘기가 틀려져요. 우주로 가면. 두 가지. 하나는 우주의 겉보기 나이. 아마 이제 그 지난주 강의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겉보기 나이에 대해서는. 어페런 에이지라고 그러죠. 겉보기 나이란 건 뭐냐면은 분명히 우주를 관측해 보면 나이가 수십억 년 돼 보여요. 수억 년, 수십억 년 돼 보여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6천 년이라면, 만 년 이내라면 이게 리컨사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interacting galaxie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갤럭시 하나하나 크기가 막 10만 광년에서 막 50만 광년 하거든요. 빛이 50만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여기서 살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0만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주에 이제 먼 우주의 먼 갤럭시들을 우리가 이제 이 텔레스코프로 사진을 찍잖아요. 100년 전에 찍으나 지금 찍으나 1000년 전에 찍으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왜요? 아니, 빛의 속도로 가는데 이게 10만 년이 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예수님 오셨을 때 찍으나 아니면 모세 때 찍었어도 노아 때 찍었어도 이 모양이었을 겁니다. 노아 때 찍는다고 안 됩니다. 그때 이런 게 일어났다고 이제 노아 이후에
빙하기 때 찍었어도 이런 모양일 것이고요. 앞으로 1000년 지난 다음에 찍어도 이런 모양이에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뀌고 있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스케일이니까.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하트를 좀 뿅뿅 날려주세요. 뭐,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저에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보통 이제 자매님들은 반응을 잘 보여주시는데, 보통 이 형제님들이 이제 무뚝뚝하신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강의 드릴 때 말 안 듣고, 화면 키라 그래도 안 키고, 예, 이해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지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를, 감사합니다. 실수 누르신 거 아니죠? 자, 무지하게 큰 스케일인데, 다음 보시면, 이게 뭐야? 여기 보면 막 하나 벌써 합쳐져가지고 하나가 돼 있고, 막 회오리 치고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서로 춤추고 있고요. 이거라면, 자, 생각해보면, 이 은하하고 은하가 이제 지금 안드로메다가 우리의 은하를 향해 오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빛의 속도는커녕 뭐 한참 못 맞춥니다. 그러면 그 속도로 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쉽게 말해서 안드로메다처럼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었다고 치고 부딪히려면 수십억 년이 걸렸어야 돼요. 수십억 년이. 벌써 수십억 년 된 거죠, 나이가. 물론, 에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지.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것으로 보이게 창조하셨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뭐 논리적인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넘버 원은 그거고. 넘버 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창세기에 이제 3장 3장에서의 이제 그 타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지구의 모든 야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듯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우주도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막 부딪히고 모든 것이 막 엄청난 격변, 이 갤럭시와 갤럭시가 부딪히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닌 아름다운 갤럭시로 돼 있어야 하는 게 더 로지컬 하지 않나, 더 이제 논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이제 아담과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듯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도 아마 이런 게 시작된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더 성경적인 어떤 논리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 이대로 창조하셨지 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뭐 우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간에 겉보기 나이는 수십억 년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 그 퀘이사라는 겁니다. 퀘이사라는 것은 이제 그 현대 우주론에서 볼 때 아주 우주 멀리에 있는 천체입니다. 물론 이제 퀘이사에 대한 연구를 따로 한 헐튼 알프 같은 분의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퀘이사는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Z 레시프트를 인트린시칼리 그 퀘이사 자체가 성질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계에서 이제 퇴출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우주론의 흐름에 맞지 않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퀘이사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로 찍으니까 엑스레이가 분출이 이만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크기가 재보니까 10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게 엑스레이니까 빛의 속도로 분출이 되겠죠? 빛의 속도로 분출되는데 그래도 100만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주 나이가 100만 년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분출돼서 이렇게 분출된 이렇게 팔이 있는 채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그냥 우기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거 최소한 100만 년은 되어 보인다 나이가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해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갤럭시인데 이게 이제 요게 가운데 블랙홀이 있다고 믿어지고요. 이 갤럭시 이름이 뭐 헐큘리스 A네요. 근데 여기 이거를 짜잔 레이디오 이건 이제 비저보 이제 우리가 가시광에서 본 거고요. 레이디오 웨이브로 볼 때니까 이런 엄청난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백만 광년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까는 엑스레이니까 뭐 빛의 속도인데 이건 가스잖아요. 훨씬 느리겠죠? 수억 년 걸렸어요. 수억 년 안에도 뭐 수천만 광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뭐 이게 빠르다고 해도. 이런 걸 보면 벌써 수천만 광년, 뭐 수억 년, 뭐 수백만 광년 이런 백만, 천만, 이런 넘버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거죠. 네, 동의가 되시면 뭐 이렇게 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겉보기 나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어디죠? 뉴멕시코에 있는 이 observatory 하나를 그냥 그야말로 이 적색 편의 서베이에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우주를 다 이제 스캐닝을 해서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캐닝해서 수백만 개의 천체라는 건 은하, 퀘이사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은하죠. 그게 어디까지 했냐면 이게 레시프트가 한 2.5, 한 3까지 막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이제 퀘이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Z를 보면 Z가 한 3 정도 되면 한 1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데까지는 스캐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스케일 척도도 여러 가지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그 크로스 익자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척도는 부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오차가 있다. 예? 그거의 반값이다. 그거의 두 배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알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깡그리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100억 광년이네요. 근데 우리가 100억 광년 떨어진 천체가 우리가 관찰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빛이 이 끝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100억 년이 걸렸죠. 100억 년 걸렸네? 100억 살인데요, 최소한? 미니멈 100억 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창세기 1장은 꽝입니다. 창세기 1장은 신화입니다. 시고. 왜냐하면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생긴 것이 모든 어, 그 화석들이 노아 홍수 때 생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그 노아 홍수 뭐 6장, 7장까지의 역사는 그냥 신화가 돼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믿으면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창조 우주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창조우주론이 이제 확실한 것도 없고 아직도 뭐 한참 멀었고 이제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왜냐하면 빅뱅 쪽에서의 우주론은 지난 100년 동안 해왔고요. 또 수만의 과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달겨왔고 매년 수조 달러를 써서 나오고 제임스 웹 같은 뭐 여러 가지 수백 개의 그런 이런 망원경과 뭐 여러 가지 관찰되는 그런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달겨들어서 이런 거를 하죠. 창조론 쪽에서는 뭐 누가 있어요? 5명도 안 됩니다. 온 지구를 통틀어. 이런 그 창조론 쪽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은 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이 다 와 있게 창조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딱 하셨는데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포톤이 오잖아요. 포톤이 와 있는 채로 짠 하고 6천 년 전에 창조하셨으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다 내 눈에 도달해 있는 상태로 창조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담을 성년으로 창조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가만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초신성이 꽝 터졌어요.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에 여기 오른쪽 위에 꽝 터졌어요. 1987년이죠. 그래서 지금 20년 이제 한 20년 지나서 이제 찍었을 때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제 버섯구름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미지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멀리 있는 은하는 지금 찍으나 천년 후에 찍으나 똑같아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막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 얘기고요. 요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가까운 별이니까 그건 보입니다. 가까운 거는. 자, 계속 변해오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구로부터 100만 년, 1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왼쪽에, 왼쪽 위에 100만 광년입니다. 이게 우리 눈이에요. 왼쪽 아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빛이 와서 지금 우리가 이거 오른쪽에 위에 있는 20년, 20 years later 이걸 본다는 것은 광자들이 여기서 출발해 갖고 쫙 해서 우리 눈에 도달해 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도달하는 동안 이 그 포톤에 담겨 있는 인포메이션이
포톤에 담겨 있는 인포메이션이 시시각각으로 변했죠. 왜냐하면 이 초신성이 터진 다음에 계속 변해왔잖아요. 계속 변해오는 게 요, 이 별빛의 그 광선이 쭉 이렇게 있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이해 가시면 잠시 표시를 해주세요. 뭐, 손을 드신다든지.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시각각으로 변해왔어요. 자, 그러면 잡으세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오는 요게 쭉 있고요. 그러면 우주의 나이를 만년이라고 쳐요. 오케이? 지구의 나이 만년, 우주의 나이 만년. 계산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만년이 지났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난 만년 동안에, 어, 만년 동안에 이 초신성, 뭐 1987년에 터졌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그냥 계산상 얘기하는 겁니다. 만년에 해당하는 이제 광자는 우리한테 왔고요. 그죠? 근데 우주의 나이가 만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99만 년에 해당하는 99만 광년에 해당하는 별빛들은 아직 안 왔죠. 근데 우주의 나이가 만 년이면 이 99만 광년 동안에 걸쳐 있는 빛들은 실제로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짜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있지 않는 허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달 있지도 않은데 그냥 있는 것을 우리한테 속인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이 창조 우주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다 아, 동의하고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셔서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아요? 저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어, 그런 분들께 제가 보통 해드리는 말씀은 이 분야의 논문 한 두 편만 읽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안 읽으시죠, 전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저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이고, 반대로 갔네요. 다시 말해서, light in transit, 빛들이 내 눈에 도달해 있는 대로 상태로 창조했다고 믿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겉보기 나이 문제, 그죠? 우주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다음에 우주가 엄청 크기 때문에 빛이 여행 시간이 벌써 수십억 년, 여기 100억 년이었죠. 100억 광년 아니에요. 100억 년. 왜냐하면 100억 광년 넘는 것으로 믿어지는 은하들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100억 년 정도의 나이가 다 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뭐 라이트 인 트랜짓을 믿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창조 우주론입니다. 빛의 여행 시간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연대 문제와 겉보기 나이, 별빛의 시간, 여행 시간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창조적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문들을 따져보면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주류 학계에서는 그런 논문이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연구한다 손 치더라도 논문이 나갈 수가 없죠. 여기 이제 뭐 그런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계에 지금 이거 지금 30 몇 년 동안 학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다 알죠. 저도 이제 편집장도 맡고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논문이 나가면 이게 이제 에디터가 보고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해서 이제 리젝하거나 아니면 그 리뷰한테 보내요. 그럼 보통 에디터 선에서 다 깎이겠죠. 이거 창조론자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그거를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묘하게 뭐 어때 굉장히 케어풀리 우리가 창조론자는 걸 숨기고 했다고 쳐요. 어쨌든 그러면 리뷰한테 보내요. 그럼 리뷰어들은 좀 자세히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대부분 이상한 얘기 하네?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출간될 가능성은 빵입니다. 빵. 창조론적으로 우리가 밝히는 논문은 출간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의 창조과학회, ICR, 뭐 AIG 이런 데에서 발간을 하는 거죠. 그런 저널들을. 거기다 내는 논문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공신력이 있는 과학자들이 낸 논문들이 이제 뭐 추려보면은 요 한 5개 정도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한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험프리즈의 이제 이론이고요. 이 할트넷은 거의 뭐 험프리즈 이론에 비슷한 그 이제 5차원 우주론인데 제가 뭐 책도 사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따로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젠트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이것도 이런 창조론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쿼사이스테릭 유니버스는 이론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클레임인데 이 포크너라고 지금 AIG에서 일하는 천문학자가 이제 하는 이론인데 뭐 어,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창조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이슨 라이얼이라는 지금 비교적 젊은 분인데 이분은 ASC라는 이론인데 오늘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만 이것은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건 보통 제가 전하진 않고요. 또 이제 우리 박 교수님도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참석하셨죠? 그분도 이제 물리학자인데 그분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한 5개 정도로 볼 수 있고 그중에 이제 그래도 이 험프리즈라는 과학자의 화이트홀 이론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것을 전합니다. 자, 그럼 보통 창조론을 저기 입장을 가진 천문학자 또는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 빛의 여행 시간 문제, 겉보기 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우주론을 할 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거.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은하가 우주에 어디에 있느냐? 갤락토센트릭 유니버스. 우리 은하가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은하는 어디 있어요? 모르죠. 그냥 랜덤리 어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근데 중심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계 중심으로 중요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이 중심 어디, 뭐 정중앙이라는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치에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건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류 학계에서 만일 제가 나가서 제가 닥터 김진호가 갤락토 센트릭 유니버스를 주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라이구나, 쟤는. 퇴출됩니다. 예, 왕따가 될 겁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 웹사이트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우주의 구조 여기 프리드만 모형 있죠? 아까 제가 프리드만 이게 이제 그 우주론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우주는 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대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빅뱅 모델을 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일반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우주 원리거든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우주 원리란 건 뭐냐? 한마디로 우주는 등방하다, 균일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Foundations of Modern Cosmology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우주론에 대해서 교과서인데,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요세미티를 갔다, 뭐 설악산을 갔다. 설악산 이렇게 멀리 보이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어디 그냥 큰 산에 갔어요. 멀리 아주 저 멀리 끝에 있는 이 숲을 보니까 다 균등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냇물도 흐르고 하니까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은데 멀리 있는 걸 보면 균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를 큰 스케일에서 보면 균등하고 등방하다. 그것이 이제 우주 원리거든요. 뭐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천문학 여러분이 수업을 대학 가서 듣잖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5분. 딱 5분이 아니에요. 한 30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할 뭐 이유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우주 원리고요. 요 우주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이 이제 non-linear equation. 기계과 나오셨으니까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배우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그걸 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키잖아요. 어느 분이 기계과 나오셨다고 그랬죠? 하여튼 간에 그 비슷한 거 한 겁니다. 비슷한 거. 그래서 음, 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등방하다, 균일하다라는 거를 넣으니까 이제 그 복잡한 매트릭스, 텐서 이런 게 단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게 돼요.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풀어내서 속도에 대한 방정식, 그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건 가속도에 대한 거죠. 속도에 대한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방정식에 의하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것. 이게 이제 192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나온 것이 이게 이제 현대 우주론의 기초예요. 이 방정식이. 그 다음에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허블이 이제 이 윌슨 산이 캘리포니아의 그 패서디나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산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제 그 100년 전에 가장 좋은 천문대죠. 이제 윌슨 천문대입니다. 여기 저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 이제 이 Y축은 빌라설이에요. 우리 이 은하나 어떤 성운들이 멀어지는 속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X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매저가 돼서 알고 있는 다른 방법이죠. 뭐 이제 세피드 베리어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했겠죠. 여러 가지 방법.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매저된 거리. 그래서 거리하고 속도를 보니까 리니어하게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거리가 멀리 있는 곳일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네요. 그죠? 거리하고 속도하고 비례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쪽을 봐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나오고 저쪽을 봐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 한번 써주시죠. 아니 한번 뭐 언뮤트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는 이게 설명이 되려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구가 전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록 100년 전이지만 네,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팽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팽창이란 것은 지금 그 여러분이 지금 기존 빅뱅 우주로 이렇게 들으신 것, 자기도 모르게 알아왔던 것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신 거고요. 요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 여기선 팽창이란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관찰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관찰되는 결과만 보면 이런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디로 봐도 다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팽창이라는 말이 나왔냐?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현대 우주론에서. 안 되죠.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 아니,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몇십억 분의 일일 것 같은데요, 그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아니면 뭐,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되죠, 우주에.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프리드만 공식에 적용을 하면 돼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직접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렇게 실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데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고 해석을 하면 이 허블의 관찰 결과가 해석이 되면서 우리들이 우주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과학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우주가 이렇게 쾅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바운더리가 있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현대 우주론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풍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풍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풍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주의 팽창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큰 동그라미 있죠. 풍선에 큰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점 보면 지금 이거 요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풍선을 불면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멀리 있는 거는 더 많이 떨어지고 또 이게 장소를 옮겨서 다른 점을 중심으로 봐도 똑같은 현상으로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허블의 관찰이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고 해석을 하면 설명이 되고, 우리가 우주의 특정한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우주론인 거예요.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시면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우주론이죠. 네. 그래서 빅뱅의 우주 모형은 뭐예요?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렇진 않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관측 중에 우주가 등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관측 결과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윌리엄 팁트라는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윌리엄 팁트라는 제가 이거 뺐나요? 어디 갔지 다? 제가 실수로 뺐나 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 중요한 찰트 하나를 뺐네요. 없어도 됩니다. 이분의 이제 논문이 수십 가지 논문이 있는데 제가 수십 개 있는 걸 뺐네요.
여기 보면은 그 왜 이제 우주가 균등하고 등방하면 이제 이게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이 은하들의 이제 수를 이제 직접 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체로 균등하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균등하게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뭐가 하나 팍 나왔다가 없다가 팍 나왔다가 없다가 나왔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 좀 더 분명하죠? 여기 보면 나왔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만큼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또 받아서 이제 이 헐튼 R이라는 분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퀘이사에 대한 것도 이제 갤럭시들을 측정할 때 여기도 보면 나왔다가 없다가 나왔다가 없다가 근데 이분은 한 수 더 뜹니다. 카일슨 포뮬러라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식에 따라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런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패런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랜덤리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맨 밑에가 칼슨 포뮬라고요. 그래서 NGC 3516이라는 갤럭시를 봤더니 자 넘버 보세요. 0.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0.33 그죠? 칼슘 폴미에서 0.3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0.69 칼슘 폴미에서 6으로 0.6으로 나와. 0.69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0.93 칼슘 폴미에서 0.96 93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1.4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가운데. 2.1 2.1 어디 있나? 맨 가운데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에 따라 나온다는 걸 여러 개 이제 캡처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만 보면은 균등하다 또 뭐 등방하다라는 개념이 좀 흔들리는 거죠. 뭐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프리즈라는 과학자가 이 은하들이 간격을 두고 분포되어 있는 게 만일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학적인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들이 이제 양파 있죠, 양파. 양파를 여러분 싹둑 자르면 양파 이렇게 링처럼 쫙 돼 있잖아요. 만약 은하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배열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우리로부터. 그래서 양파처럼 돼 있다고 가정할 때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뭔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죠? 근데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서 막 수백만 수천만 광년 떨어져서 뭐 예? 한 1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 해보니까 다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또 네이티얼 거프리라는 과학자들도 비슷한 연구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다가 덜 나오다가 나오다 덜 나오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 은하들의 적색 편의의 분포가 우리의 은하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그룹져서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 이제 아까 이제 윌리엄 팁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빅뱅 이론을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물론 하지만 우리는 뭐 굳이 빅뱅 이론을 맞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강력한 증거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사실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아까 프리드만의 모형이 있고 프리드만의 모형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프리드만의 모형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가 만일 확실하면 얘네들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더 보죠. 우주의 중심이다. A Brief History of Time이란 책에 이제 스티브 호킹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돌아가신 스티브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건지 한국말 바꾼 겁니다. 인터넷에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브 호킹 치면 PDF 있습니다.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아까 허블이 무엇을 관찰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이는 뭐예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허블의 관찰 결과.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스티브 호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관찰 결과를 그냥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설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뭐예요? 어디에 가서 봐도 이렇게 보인다. 아까 말한 우주 원리, 아까 말한
풍선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보면 more or less the same. 여기 멀리 있는 여기를 보나 여기 보나 여기 보나 same이고 우리가 우주 therefore 우리가 우주 저 멀리 한 1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가서 다른 은하를 봐도 이렇게 보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면 아까 허블의 이 관찰 결과가 설명이 되면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우주 원리, 지금 말씀, 우주 원리란 가정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괄호 쳤죠?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데 괄호 치고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제 제가 집어넣은 말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호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프리드만의 공식이 있어야 우주론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프리드만의 공식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을 가정해야 돼요? 우주 원리, 등방하다 균일하다. 그래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서 우주 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프리드만의 방정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주론의 기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 현대 우주론에서 선택한 건 뭐예요? 우주 원리를 선택하고 등방하다는 거 선택을 한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근거는 아닌 거죠. 물론 뭐 리즈너블 하긴 해요. 리즈너블. 왜냐면 우주가 크니까 뭐 어디 봐도 비슷하지 않냐. 근데 실제로 또 관측을 해보면 반드시 이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 없고요. 하여간 이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지 앨리스라는 과학자인데 이 스티브 호킹이란 이런 같이 책도 쓰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급의 과학자죠. The Large Scale Structure of Time, Space Time. 그분이 이제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에 인터뷰를 한 내용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밑에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의 가운데에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해도 그것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가운데 놓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지 않다는 어떤 관측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한 거고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거를 제하죠. 우주 중심에 지구가 있다, 은하가 있다라는 것은 아예 고려를 안 하죠. 왜 고려 안 하냐? 어떻게 고려 안 하냐? 철학적, 세계관적 바탕으로. 그러 있으면 안 돼. 그게 있으면 우주 원리가 깨져.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배제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니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 원, 이 해리스 조지 앨리스에 말하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을 하건 안 하건 과학적으로 그것을 기다 아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넘버 원. 넘버 투는 아까 우주의 중심 어디에 우리 은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관측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석의 어떠한 그 다툼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험프리가 그러면 우주 중심 어딘가에 은하계가 위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이용해서 아까 말하는 그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서론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본론이 더 짧습니다, 실은. 제가 그냥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제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내에 이제 끝나도록 하겠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smic Gravitational Time Dilation, 그러니까 이 중력으로 인해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주 전체에 적용시킨 거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